코로나19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상당한데요.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후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옆에 제가 궁금증을 좀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를 먼저 보겠습니다. 퇴소 교민의 아들이 감염됐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부산에서 19살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한 교민의 아들로 알려졌거든요. 환자의 아버지는 분명히 아산에서 2주간 격리 생활을 마치고 음성 판정을 받아 퇴소를 했는데 이 아들이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또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 검사를 했는데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설 교수님. 네. 이 경우가 조금 특수하다고 봐야 될까요? 2주간의 격리를 했고 음성이 나왔는데 가족인 아들이 걸렸다. 이거 어떻게 숙제를 풀어야 됩니까? 네, 우선은 엄마 아빠는 음성이고 네. 바이러스가 없는데 아들은 양성이니까 역학조사가 이제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아들이 엄마 아빠가 아닌 제3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가 있어요. 우선은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전혀 지금 이거는 아주 가정인데 제가 이제 한번 우리 그 신속 진단 키트의 민감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이러스가 예를 들면은 있기만 하면 검출이 돼야 되는데 혹시 바이러스 양이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검출을 잘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제가 의혹을 약간 좀 걱정을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만일에 이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분들이 약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검출이 안 됐고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들에게 감염이 됐을 수도 있는 이런 매우 이제 이거는 상당한 가정인데요. 그럴 가정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당국에서 상당히 이 사태는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첫째 하나는 이 아이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된 상황, 두 번째는 이 부모들이 여전히 음성이기는 하지만은 혹시 어떤 가능성 이거 두 개를 두고 아마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아주 이 미스터리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단서가 나오지 않아서 궁금증만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청 교수님 해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음성을 판정을 받았다가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완치를 해서 다 이제 거주지로 돌아갔는데 다시 양성이 나온 상황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고 완치가 됐는데 또 다시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럼? 그럴 가능성도 아주 0%는 아니겠지만 그것보다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고요. 설대 교수님 말대로 조금 남아있을 수가 있죠. 검체에서 안 나오는 거 검사 방법이라든지 진단하는 그 시약의 민감도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시 재감염이 됐다는 거는 그 바이러스가 변종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이 바이러스가 아직 완전히 저희가 연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다시 몸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 그게 밝혀진다면은 밝혀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마도 바이러스 양이 조금 남아있어서 다시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게 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굉장히 조그만 양의 바이러스도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증상이 없는 분이 분명히 감염된다는 건 이제 완전히 정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증상이 없지만 감염이 될 수가 있고 증상이 있어서 증상이 좋아진 다음에 본인이 증상이 없는데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이미 연구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궁금증 넘어가겠습니다.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증상이 없다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 환자들의 역학 조사를 보면 그냥 감기인 줄 알고 해열제를 먹고 괜찮아져서 코로나19에 걸린지 모른다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 교수님한테 좀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실제 이 소염 진통제가 치료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증세 악화를 조금 미뤄주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이 독감과 달리 코로나19는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관절이 안 좋거나 그런 분들은 진통제를 항상 드세요. 그러면 별로 모르죠. 왜냐하면 약간 인후통이 있거나 머리 두통 정도가 초기 증상이거든요. 모르고 지나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독감 같은 경우는 진통제 먹어서 해결이 안 되시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19는 이렇게 몸이 건강하신 분이라든지 평상시에 큰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모르고 지나가실 상황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스스로 자가치유가 돼서 완치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항체를 얻으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연구를 보면 네. 81%가 경증이에요. 네. 그 말은 그분들은 사실 확진자기 때문에 그래도 폐렴이 있는 분들인데 경증이면 그 나머지 훨씬 많은 분들은 거의 증상이 없거나 정말로 스쳐 지나가고 지금 나오신 확진자분들은 이미 다 대구라는 경북이란 일정 지역을 지나오신 분들이 본인이 검사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전체 우리나라에 많은 분들이 목이 아프다, 뭐 기침이 나는데 이런 데 다 검사를 하실 수가 없어요. 선별진료소도 안 돼 저도 있고. 좀 요즘에 불안해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이 모르고 다 앓고 지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더 사실 위험한 거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분들이 옆에 분을 감염시키고 근데 그 옆에 분들이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게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게 전파는 되고 그러지만 아까 치사율 사망률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우리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보게 됩니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감은 우리가 타미프루라는 초기 약제가 있어서 조절이 되지만 이건 아직 치료제도 없어요. 예방약도 없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앓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분이 딴 분을 감염시키면 아까 70대가 8%, 80대가 15% 치사율이에요. 네. 그러니까 독감이 0.05 정도인데 이게 지금 코로나가 19가 0.0에서 0.2% 정도 한 4배, 5배가 높죠. 예. 물론 사스나 메르스보다 훨씬 낮아요. 하지만 0.2%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전 인구가 만일에 그 아주 최악의 상황을 한 연구가 있었죠. 예. 거의 2만 명이 감염이 되면 2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거는 절대로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궁금증 다시 보겠습니다. 확진자 위치에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요즘 돌아다니기 너무 무섭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를 보니까 코로나 있다 이 단어가 있길래 한번 보니까 사이트더라고요. 네. 최영일 평론가님도 네. 알고 계시죠? 그럼요. 전 쓰고 있고요. 채널A 오기 전에 지금 채널A를 찍어봤습니다. 저희 주변에는 괜찮나요? 어떠냐? 지금 예, 채널A는요. 숫자가 건강 조심. 그리고 1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네. 위험도가 수치와 네. 그다음에 칼라. 매우 위험, 빨간색, 삐뽀 하면서 네. 가지 마세요.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불안한 분들은 이걸 한번 찍어보시면 참고적인 도움은 돼요. 저희 지금 스튜디오 위치가 이 종로구여서 좀 네. 그렇게 높게 상대적으로 나온 그러니까 것 이게 그동안 확진자가 나왔던 사람들의 동선들, 사실은 시간이 흘러가면 네. 하루 이틀 후에 방역이 끝나면 오히려 다녀간 곳이 더 깨끗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확진자들이 어떤 동선에 있었는지와 이게 거기서 다가 아니라 그곳을 다니는 사람들이 느끼는 점수 평가들이 빅데이터로 또 계속 축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앞으로 점점 데이터는 많이 축적돼서 정확도는 높아지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코로나 실시간 상황판이라고 네. 해외 우리나라 개발자 부부가 만드신 것도 있고 코로나 앱 경희대 대학생이 만든 것도 있고 고대 동아리가 만든 것도 있는데 참고하시면 불안을 조금 확인하는데 우리가 아침에 미세먼지 뭐 좋음인지 나쁨인지 찍어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참고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서 교수님은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국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투명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이제 개인이 어딘가를 갈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되겠다. 여기 가면 또 특히 더 주의를 해야 그렇죠. 된다. 특히 주의를 해야 된다. 또는 내가 갈까 말까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많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로나19를 햇볕을 쬐면 예방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인데요. 저도 어제 SNS로 코로나19 예방법이라는 걸 받았는데요. 이 글 안에 코로나19를 예방하려면 햇볕을 쬐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의사협회가 이 글을 배포한 적도 없고 의학적 근거도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선 교수님도 혹시 보셨나요? 그 내용을? 근데 저는 저거 메시지 보고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기도 저러니 따뜻한 물 마시고 그러면 더 좋고 또 햇볕도 쬐면 이렇게 이 멸균 효과 뭐 저희들이 일반적 짧은 상식이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예방을 완전히 할 수는 없죠. 저거는 일종의 약간 면역을 좀 올리고 따뜻한 물을 많이 먹으면 이제 점막이 건조하지 않아서 바이러스 침투를 좀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런 일반적인 면역을 올리는 법이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법은 아닙니다. 네, 그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지 뭐 코로나 근데 저렇게 하면 도움이 되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뜻한 햇빛을 많이 쬐다가 밖에서 이제 운동을 하거나 걷는 거잖아요. 등산을 하거나. 근데 그거는 모든 건강에 좋은 거고 바이러스 감염이 돼도 이겨낸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목이 먼저 아프다. 그리고 코가 막히는 증상은 보통이고 예, 마치 물에 빠지는 것처럼 느낌이 난다. 뭐 이런 증상은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증상이 보통 감기니까 인후통이 좀 많이 오는 걸로 돼 있고 물에 예. 빠지는 느낌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굉장히 몸이 가라앉고 피곤하고 우리 감기 때 많이 겪는 그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몸살 됩니다. 났을 때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감기 증상을 저렇게 풀어서 했을 뿐이지 네. 이게 딱 집어서 코로나19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저렇게 하면 또 좋은 거다. 뭐 이렇게 나쁘진 보면- 않습니다. 어, 그렇죠. 네. 저는 예방법은 이제 저가 아닙니다. 좀 다른 권고사항 봤었는데요, 설 교수님. 네. 그 안에는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 입자가 굉장히 크다. 네. 그래서 뭐 마스크로 뭐 당연히 걸러진다 막 이렇게 써 있던데 그 부분은 좀 어떠세요? 일단은 이제 대부분의 마스크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마스크가 환자가 비말을 내뱉을 때 상당히 막아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바이러스 입자는 그 마스크를 통과를 해요. 사실은 통과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통과를 하는 바이러스는 금방 물기를 잃어버려서 이제 죽어버리니까 감염력은 없다고 보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중에서 일부 맞는 거는 있는데 상당 부분은 이제 틀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뭐 물을 마시면 좋다 이런 거는 상당히 좀 맞습니다. 이제 청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부 맞는 이야기도 있는데 대부분은 또 틀린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아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대한의사협회나 전문가들이 좀 권고하는 그런 사항을 따르는 게 낫지 이렇게 좀 근거가 미약하고 네. 또 일부만 맞는 거를 가지고 그것을 확신하기에는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굉장히 힘드시고 어려운 시기에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특히 중국에서도 이 사망자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응원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도착하고 있습니다. 유명 배우인 이영애 씨도 중국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선 이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大家好，我是大长今林爱. 대장금에서 역병을 이겨낸 것처럼 중국도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힘겹게 싸우고 계신 의료진과 중국 국민들 모든 분들에게 진심을 담아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보냅니다. 중국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이웃으로서 한국인들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및 각계 인사들은 적극적으로 물자와 자금을 기부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도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처음 코로나19가 시작된 곳 중국이 진정이 돼야 우리나라 이 확산세도 어느 정도 이 방어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영애 씨는 이 응원 메시지도 보내고 대구에도 또 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게 우한 짜요라고 우리가 초기에 아파트에서 우한 힘내라 뭐 이런 동영상도 많이 보면서 짠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대구 경북이 힘듭니다. 어제 조간신문 보니까요. 대구 거리가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대구에 그냥 마음이 아프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필요한 물자 없냐고 또 이제 기부도 하시고 지금 저는 이런 이 협력과 협조의 힘이 필요할 때다. 지금 이제 두려움에 있어서 아까 격리하자 우리가 거리두기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위생과 안전은 철저하게 우리가 지키면서 마음으로는 힘든 곳들을 성원하는 그런 좀 우리가 동료의 따뜻한 마음 네, 함께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뜻한 햇볕보다 더 중요한 극복의 힘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대구 시민들도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이렇게 시민들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로요. 예, 서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온 국민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오늘도 너무 많은 추가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이제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논란이 좀 있습니다. 설 교수님. 네. 코로나19의 대응 단계를 지금 경계에서 뭐 심각으로 올려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부 전문가들도 이제 전문가들 내에서도 뭐 전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저만 하더라도 한 3일 전에는 네. 정부의 조치가 뭐 양해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예. 이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규모의 환자가 나오면서 한 그제 정도부터는 심각 단계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의 상황으로 보건대는 대구 경북 지역이 매우 심각하고 또 신천지를 통해서 전국 각지로 흩어진 환자들로부터 그 지역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한다고 하면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을 해서 이제 향후에 대처하고 또 계약이 좀 있으면 임박한데 이런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심각 단계로 가서 이 문제를 좀 대응해야 되지 진압을 해야 않을까. 한다.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